서울의 공기는 상파울루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는 순간 나는 이 낯선 땅의 온도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국립서울 현충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돈된 도로, 조용하지만 질서 있는 거리, 그리고 곳곳에 내걸린 한국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21년 만의 방한이었습니다. 브라질에서 한국은 이미 거대한 이름이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브라질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입니다. 상파울루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의 상당수가 한국산이고 브라질 젊은이들의 손에는 한국 기업이 만든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조선 산업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인구 5천만의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에서 인구 2억의 브라질을 3배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짜 놀라운 점은 경제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문화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상파울루의 리베르다지 광장에 가면 K-팝에 빠진 브라질 청년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BTS, 블랙핑크의 이름을 모르는 브라질 10대는 거의 없습니다. 넷플릭스를 켜면 한국 드라마가 추천 목록 최상단에 올라와 있고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브라질 영화관에서도 상영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경제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따라가고 싶어하는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내 옆에 있었습니다. 호잔젤라였습니다. 나의 아내는 방한 전부터 한국의 K-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증거였으며 나이도, 국경도, 언어도 넘어서는 흡인력,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특히 호잔젤라가 관심을 가진 것은 블랙스완이라는 걸그룹이었습니다. 전원 외국인으로 구성된 K-팝 그룹, 그 안에 브라질 출신 멤버가 있었습니다. 가비, 산타카타리나주에서 태어난 24살 소녀가 4,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구 반대편의 나라에서 가수가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브라질 소녀가 왜 한국으로 갔겠습니까?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아닌 한국으로.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문화적 인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 한국에서 꿈을 이루고 싶어 한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한국의 위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와 K-팝. 이것이 내가 아는 한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강하고 문화적으로 세계를 매료시키는 나라.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순간부터 나는 내가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국립서울 현충원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엄숙하고 고요한 기운이 온 사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이 잠들어 있는 곳. 어느 나라든 그러한 장소는 특별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 희생에 대한 경애. 나는 경건한 마음으로 현충탑을 향해 걸었습니다. 브라질의 열대 기후에 익숙한 내게 서울의 기온은 시렸지만 그 추위 속에서도 현충원에 정돈된 고요함은 묘한 따뜻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참배에 앞서 의전 관계자가 하얀 장갑 한 쌍을 건네주었습니다. 부드러운 천이 손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왼손 장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멈추었습니다. 왼손 장갑에는 새끼손가락 부분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장갑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없는 하얀 장갑. 4개의 손가락만을 위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맞춤 장갑이었습니다. 1964년이었습니다. 나는 19살이었고 브라질 상파울루 인근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프레스 기계 조작공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어릴 적 가족을 떠났고 7살 때부터 땅콩을 팔며 가족의 생계를 도왔습니다. 14살에 공장에 들어갔을 때 나는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될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프레스 기계가 내 왼손 새끼손가락을 삼켰습니다. 피가 쏟아졌고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공장 주인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병원비도 보상도 책임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의 왼손에는 영원히 4개의 손가락만 남았습니다. 그 사고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노동자의 손가락 하나가 기계에 잘려나가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세상. 나는 그 부당함에 분노했고 그 분노는 노동운동으로 그리고 정치로 나를 이끌었습니다. 잃어버린 손가락은 내 삶의 방향을 바꾼 상처이자 내가 왜 싸워야 하는지를 평생 일깨워준 증표였습니다. 6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나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되었고 대통령이 되었고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지칠 정상들과 악수했고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고 화려한 궁전에서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단 한 나라도 내 왼손의 새끼손가락을 기억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장갑을 끼면 항상 5번째 손가락이 헐렁하게 남았습니다. 60년간 그랬습니다. 악수를 할 때, 연설대를 잡을 때, 서류에 서명할 때 왼손의 빈자리는 언제나 거기 있었고 나는 그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불편했지만 불편함에 익숙해지는 것도 삶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60년 된 그 빈자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호잔젤라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나는 왼손 장갑을 들어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호잔젤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도 보았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없는 장갑을.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60년 전 상파울루 공장의 기억이, 피와 고통과 분노의 기억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딛고 여기까지 온 긴 여정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나는 장갑을 끼웠습니다.
왼손에 천이 닿았습니다. 네 개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감쌌습니다. 헐렁하게 남는 손가락 하나 없이 네 개의 자리가 정확하게 나를 감싸 안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왼손에 완벽하게 맞는 장갑을 끼웠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틀간의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호잔젤라가 K-팝을 좋아한다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가비와의 만남을 조용히 준비해 둔 것. 영부인이 입은 한복에 브라질 국기의 초록, 파랑, 노랑을 녹여낸 것. 호텔 방에 브라질 커피를 놓아두고 일정표를 포르투갈어로 번역해 둔 것. 내가 축구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준비한 것. 그 하나하나가 모두 이 장갑과 같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력으로도 놀랍고 K-팝으로 세계를 매료시키는 문화적 영향력으로도 놀라운 나라. 하지만 나를 진짜로 놀라게 한 것은 이 나라가 거대한 성과 뒤에 숨겨둔 섬세함이었습니다. 한국은 큰 것만 잘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것, 보이지 않는 것, 상대방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빈자리까지 읽어내는 나라였습니다. 삼성의 반도체가, 현대의 자동차가, K-팝의 음악이 세계를 정복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의 힘은 기술력이나 자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심지어 상대방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것까지 먼저 읽어내는 능력. 그것이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것까지 잘하기 때문에 크게 된 나라였습니다. 귀국길에 오르며 나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가락 하트를 만들었습니다. 코리안 핑거 하트. 한국의 젊은이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이 작은 제스처를 브라질의 80세 대통령이 따라했습니다. 우스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이 제스처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따뜻함이 담겨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문화적 중력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재능까지 끌어당기는 힘. 나는 영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K-드라마에 나올 법한 잊을 수 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나는 왼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네 개의 손가락. 60년 전 상파울루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잃어버린 새끼손가락의 빈자리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빈자리가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없는 하얀 장갑. 나는 이 이야기를 브라질 국민에게 전하려 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세계가 쓰는 반도체를 만들고 세계가 타는 자동차를 만들고 세계가 따라 부르는 노래를 만드는 나라. 그것만으로도 경이로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진짜 한국은 그 모든 위대함 위에 조용한 배려를 올려놓을 줄 아는 나라였습니다. 화려한 선언이 아니라 한 쌍의 장갑으로 상대방의 인생을 읽고 그 인생의 가장 아픈 지점까지 존중할 줄 아는 나라. 그것이 내가 만난 한국이었습니다. O Brasil abriga a maior comunidade coreana da América Latina, com cerca de 50.000 pessoas. O K-pop, o K-drama, o K-food tem no Brasil milhões e milhões de admiradores. Também, quase 2.000 brasileiros vivem atualmente na Coreia, número que tende a crescer nos próximos anos. 이상 태극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